네, 이 페이지 1부부터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온 것들 물론 이제 오래 전에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건 좀 포괄식 문제죠. 예를 들면 2부에 나오는 50짜리 문제는 최근 문제 약간 좀 몇 년 됐지만 그래도 최근 문제 유형이고요. 항목이 5가지가 주었잖아요. 하지만 97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초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포괄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그런 문제가 일부에서 관설표 농산물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혹시 나온다면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건 어떤 걸 묻는 거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들의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이 문제를 딱 보면 이거는 식품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이니까 다 나온 거죠. 예, 농산물은 어디로 가죠? 농산물 주로 이제 2부로 가잖아요. 2부로 가고 그다음에 축산물은 1부, 그 수산물은 그러니까 축산물은 1류로 가고 그다음에 수산물은 3류로 분류가 되죠. 그런 것들의 가공품은 16류로 갑니다. 그리고 또 채소 쪽, 농산물 쪽은 가공도에 따라서 저쪽 20류라든가 또는 19류 등으로 분류가 되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가 있죠. 동물성 식품, 그다음에 식물성 식품, 광물성 식품이 있다. 이 중에서 동물성 식품을 크게 나눠주자면은 축산과 그리고 수산식품이 있다 그랬죠. 다음에 식료품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원예 식품과 또 하나는 곡물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축산이 살아있는 것들은 1류고 이런 것들이 죽어서 이제 2류에 해당하는 식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공이 되면 주로 어디로 간다고요? 16류로 분류가 되는데 16류 중에서 범위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1601에서 주로 1603 쪽에 해당하는 품목들이죠. 물론 1603은 수산과도 겹친다. 수산물과도 겹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수산은 3류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공이 돼서 축산 1류, 2류 그리고 사료 쪽도 좀 해당이 되겠죠. 사료, 낙농품 쪽도 우유 제품도 그런 축산식품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는 사료 같은 경우는 또 특히 19류랑도 일부 관련이 있죠. 다음에 수산은 3류고요. 가공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16류로 가는데 범위는 1603, 1604, 1605까지 이게 주로 수산물이 분류되는 그런 어떤 가공식품들이고 다음에 원예는요. 원예 식품은 요거는 저기죠. 채소나 과실이기 때문에 7류 또는 8류에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공이 되면 주로 20류로 갑니다. 물론 20류 이외에도 21류라든가 또는 21류 등도 얼마든지 분류 가능하죠. 그래서 21류는 각종 조제 식료품이고 21류 같은 경우는 음료수라든가 또는 등등 제품이 술이라든가 분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21류라든가 21류 쪽도 일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곡물은요. 곡물은 여기는 10류죠. 그리고 11류 제본 상품이죠. 이런 것들이 가공이 되면 19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물성 식품의 분류 방법. 그리고 축산, 수산식품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범위는 전부 다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전부 다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기술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산식품의 가공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설명하시오. 또는 수산식품 또는 원예식품, 곡물식품 이 중에서 곡물식품은 여기 기출이 됐었고 여기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원예 그리고 곡물식품은 각각 기출이 됐었는데 특히 곡물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된 내용 중에 하나가 플러스 기계까지 탈곡기가 문제가 나왔었죠. 탈곡기 관련해서 기계까지 16부랑 연관해서 묻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고 원예식품은 요거는 이제 예전 나왔던 좀 초기 문제 유형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나왔던 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 즉 1부에서 4부까지 20류라든가 21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부에 있는 품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문제가 지금 1번에 나오는 예전 문제입니다. 참고로 광물성은 어디로 가죠? 광물성은 크게 2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성 식품은 2501에 분류되는
소금 있죠. 소금. 예, 소금. 또 하나는 2201에 분류되는 심층수, 광천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광물성 식품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하나 추가하자면은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기호식품 같은 것도 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식품. 기호식품은 우리의 주식이 아닌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과자, 19류의 과자 종류라든가 또는 18류의 초콜릿, 뭐 코코아 종류라든가 또 09류에 분류되는 뭐가 있죠? 커피, 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21에 분류되는 음료수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기호식품이죠. 그리고 기호식품은 뭐 어떤 연관고리라기보다는 각각 류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주로 주식이 아닌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품목들은 기호식품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기호식품이든 또는 동물성 축산수산식품이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제목을 달아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1부부터 24류까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적을 때 기술하실 때 범위는 그러면 실제 적으실 때는 어떻게 적으시느냐? 아주 단순하죠. 1류부터 24류까지니까 서설 적고 그다음에 뭐 나오는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죠. 뭐 동물성, 그다음에 식물성 즉 1부, 그다음에 뭐 2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3부 다음에 4부 해서 각각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적는다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주규정 그리고 호의체계. 주규정을 이렇게 실제 기술하실 때 주규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분류규정 이렇게 좀 제목을 다는 게 좀 무난하죠. 분류규정 또 하나는 분류체계 이런 식으로요. 1번 분류체계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다음 2번 뭐 분류 규정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기술에 나가시면은 되는 뭐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초기 문제인데 표제만 암기하면 쓸 수 있는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1부터 24류까지 표제만 적으면 표제를 저희가 암기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표제를 기억함으로써 이렇게 제목을 달고 표지에 나오는 단어를 연상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규정 각종 내용들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표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공부를 안 하셨던 모르겠지만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다면은 각 류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한 관련된 주규정은 그래도 떠오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적어줘야 되죠. 완벽하게 적으면 오히려 손해고 각 주규정을 요약해서 조금씩 24류이기 때문에 6페이지, 5페이지 적는다고 예상을 한다면 한 류당 2줄이나 3줄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미리 좀 제목을 달아놓고 띄엄띄엄 3줄, 4줄 달아놓고 내용을 기술하시고 결어 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시면 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무난하겠죠.